그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좀 더 한 번 더 보시고, 만약에 좀 선행이나 지금 하는 내용이 이해가 적용이 잘 된다면 굳이 영상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6가지 유형의 내용은 다 요거 2가지로 축약이 돼요. 정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 아니면 유형. 요거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갈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7번만 보셔도 돼요. 재원 학생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A가 0이 아니라 가정을 할게요.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존재하면 우리가 부등식을 이용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에다가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제 여기 서로 다른 껴야 되겠다. 서로 다른 말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만 조건을 주면 그냥 판별식 D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됐죠?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추가 조건까지 주는 거야. 거기에 요거에 플러스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다. 모두가 양수의 조건을 문제인데 적용을 해봐야 해요. 그러면 판별식 D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조건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고,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크려면 이거 외에 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혼자 찾아내기가 어렵죠. 계속.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굳이 조금 이해를 내가 혼자 생각한다라고 힌트를 드리자면, 거꾸로 이거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두 분의 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양수.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두 분의 합, 이게 근각에서 의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그 녀석이 0보다 어떠하다? 작다. 왜 저러죠? 지금 오늘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네. 순간 저를 흔들렸어. 자, 두 분의 곱 a분의 c가 0보다 어때야 돼? 양수함수 곱했으니까 크다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자세한 설명이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뭐냐면 양수라 가정해 놓고 이게 참이 되는 걸 했잖아. 근데 여기 단원에서 정확한 이해는 당연히 이게 아니야. 다시 읽어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어서 그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의 조건을 찾는 거니까 요 방향이 되는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생각해봐. 제가 힌트를 드릴 때 요 방향으로 설명했어요. 양수라 가정하고 이게 참인 걸 얘기 드렸죠. 그럼 사실 이 세 개 말고도 여기에 결론 낼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를 양수가 그리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제 부호가 0보다 어떻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아니, 이상한 것들 여기다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이 결론이 나온다라는 게 이 이해의 핵심이에요. 방향이 거꾸로다.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실근이 있어서 둘 다 양수가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그냥 부호가 양수라는 도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실근이 있는 거지. 맞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저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에요 지금? 아니요. 무조건 필요한 거지 충분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두 개를 한번 컨택해 볼게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두 분의 합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나와요. 둘 다 양수예요? 네. 아니죠. 어떤 케이스가 또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음수라고. 음수가 있더라도 양수가 더 크면. 양수 숫자가 더 크면은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저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 두 가지 만족하는 것 중에 어떤 케이스가 안 된다고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경우를 추가해주면 이제 두 분의 곱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주면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필요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 중에 저 결론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기본 모델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기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번에 두 근이
두근 알파 베타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이 뭐가 될까요? 음수일 조건. 비슷하게 크다. 판별식끼는 0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크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참 죄송해요. 반대로 요거 배워볼까?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면 두 실근 양수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영도 그거 그럴 것만 같아요. 근데 왜 껴요 판별식은? 허수 그렇죠. 허근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i랑 2 빼기 i 더하면 4 곱하면 5죠. 실근 얘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배워요. 자, 여기도 다시 그럼 이제 여기도 느낌이 오죠. 어떻게 돼? 판별식 B가 0보다 크고 두 분의 합이 음수음수 더했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아, 4가 된다. 이거 이제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곱도 어떻게 돼야 돼? 음수음수 곱해서 크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물으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부등식 세 개를 작성해서 연립 부등식을 풀어내니까 이 단원에 있는 거 있죠. 부등식 안에. 뿌리가 부등식.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서로가 똑같이 서로 다른 두 분이 있고요. 두 실은 알파 베타가 있고 이번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가 아니라 하나는 음수가 되고 하나는 양수가 되는 조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판별식 B가 어떻게 돼요? 영보다 커요. 자,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 못하죠. 네. 그럼 이제 뭐만 조건으로 나와요? 곱만 0분의 거죠. 그럼 몇 개의 조건을 사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둘 제곱이요. 가 아니라 하나죠.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생겨요. 왜 여기서는 하나일까? 물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이 결론이 나와서 이것도 조건은 많은데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조건이 있어. 뭐라? D 판별식. 왜일까요? 허수는 그 부호를 저 야, 똑똑하다. 진짜 너무 잘 대답했어요. 이 친구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까 허근 얘기했으니까 나온 답인데 허수는 켤레근끼리 아무리 곱해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0보다 어떻게 나와요? 그 얘기는 야, 나 이런 답변은 또 처음이네. 그 얘기는 이게 성립하는 순간 무슨 근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근, 허근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곱이 이제 음수가 되면 이해되죠? 여기가 a제곱 더하기 허근이랑 b제곱이니까. 근데 그게 허근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사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편매근일 때 있는 거죠, 그죠? A, B, C가 뭐일 때? 실수일 때. 근데 지금 실수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죄송해요, 맞네요. 허수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사실 개수가 허수일 때 해를 구한 적은 있는데 이런 판별식 얘기는 허수일 때 개수가 얘기를 못해요. 지금 하는 거는 실수 A, B, C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돼요. 판별식 D가 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시죠. A분의 C가 음수면 A 곱하기 C도 음수 맞아요? 네. 그러면 B제곱에 여기 부호가 뭐가 되죠? 양수.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간 저절로 이걸 만족해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이 부호 쪽에서 풀이가 간단해지는 건 누구예요? 3번이에요. 저기 실근 두 분의 곱으로만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안 풀어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 3번 중에 얘는 고위고3 때도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풀이가 간단해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y는 2kx, 여기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왔다 쳐봐요. k, 2k 이렇게 나왔다 쳐봐요. 그럼 이 녀석이 두 실근 중에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풀이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양수가 되고 하나가 음수가 될 k의 조건을 찾아라. 그럼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가 어떠하다 여기다 작다.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k는 여기서 이제 양수근 음수근 갖게 되는 k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넘어서 얘 제목이 뭐냐면 여기도 써져 있지만 두 실근이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조건. 기준이 뭐예요? 부호죠, 부호.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불리냐면 실근의 뭐예요? 부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이거를 일반화하는 겁니다. 관련이 있어요. 일반화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실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좀 더 심화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또 다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서 알파 베타예요. 이번엔 알파 베타 모두가 P보다 클 조건이에요. 클 조건.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근각에서 쓸 수 있어요? 근각에서는 부호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합과목을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환 완전히 접근 자체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얘를 y로 대응시켜서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위치 관계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2차 함수하고 여기에 실근 알파 베타가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랑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럼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가정하에 여기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다 했으니까 p는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p보다 커야 되니까 x값 기준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고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가 똑같이 쓰이는데 판별식 공통적으로 쓰여요. 2차 어찌됐든 두 점이 있어야 되겠죠, 교점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이런 2차 함수도 있고 이런 2차 함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둘 다 P보다 큰 게 이것만 가지고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이 그래프를 확정 짓고 싶으면 이렇게 그린 요 2차 함수랑 이렇게 그린 2차 함수를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 A가 P보다 크다. A가 P보다 크다? A가 뭐예요? 알파. 알파? 근데 그거를 지금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근을 대표하는 녀석으로 제가 둔 거고 A, B, C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고 두 분의 합을 쓰고 두 분의 곱을 쓰고 있단 말이죠. 알파벳을 근해 공식을 안 쓸 거니까 아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근해 공식 때린 다음에 P보다 크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안 쓰는 거죠. 그죠? A, B, C로 하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유추할 수 있어요. 두 분의 합곱은 못 써요. 왜냐면 이제 P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그걸 일정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아, 두 분의 합이랑 연결되긴 하겠다. 두 분의 합이 뭐보다 커야 돼? P 아니 두 분의 합이 뭐보다 커야 돼? 둘 다 P보다 크니까 둘의 합. P 2P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랑 같은 식이 뭔지 알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P보다 크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축. 그렇죠. 같은 논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칭축. 대칭축. 식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P. 알파벳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 녀석이 뭐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P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떠올려봐.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두 교점이 있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만족하면 이제 두 근 다 P보다 커요? 이런 아직 파란색 남았잖아. 이 파란색 보시면 대칭축이 P보다 어때 보여요? 좌우 거울 근데 한 근은 P보다 큰데 한 근은 지금 작잖아. 이거를 배제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이 이제 뭐였냐면 FP라고 하는 자 문제에서 기준에는 P를 넣었을 때 파란색은 Y 값이 부호가 뭐예요? 음수. 그럼 내가 찾는 이 하얀색이 나오려면 얘 부호는 뭐예요? 양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지울게요. 내가 원하는 게 두 교점 모두 P보다 클 때이기를 원하는데 판별식 D가 일단 0보다 크면 두 점과 만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대칭축이 P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한 여기 베타는 P보다는 어때요? 커요. 근데 이제 알파가 여기보다 이렇게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P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이쪽에 더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P를 넣었을 때 Y 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무조건적으로 P를 넣었을 때 양수고 대칭축이 P보다 크면 그리고 두 실근이 존재하면 무조건 두 근은 P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그걸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쪽 방향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간 얘는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판대로 외워요. 한 판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처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꼭 저를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한 판대를 그냥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설명은 이 정도에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결론만 내드릴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번엔 알파 베타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을 조건. 두 분이 P보다 다 작아야 돼요. 일단 두 분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기가 0보다 어때야 되고? 그거 크고 이번에 대칭축이 대칭축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B가 P보다 작고 그 다음에 FP는 어떻게 돼야 돼? 잡아야 돼요. 에헤이. 양수.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은 거죠. P는 여전히 양수. 양수. 약간 두 분의 곱이 계속 양수가 됐던 것처럼 얘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내용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뭔가 양상이 비슷해요. 마지막. 그러면 이번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면서 P 사이 이제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걸 생각해봐요.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있고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야? P. P. 그럼 일단 대칭축이 P보다 커요, 작아요? 몰라요. 몰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예. 근데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마지막으로 FP가 0보다 없다거나 적으면 작다. 왜 필요 없어요? 그림으로 생각해요. 그림으로. 대칭축이 필요 없이 P를 넣었을 때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이 여기 지금 음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그리든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네. X축하고 두 점이 만날 수밖에 어떻게 그려도 없죠. 아래로 블록이 음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양상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기본 모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때요? 마지막 만족권 가서 위에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마지막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만 만족하면은 이게 만족이 된다는 이 방향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요 결론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존재해서 예.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한다는 거. 한근은 P보다 작고 한근은 P보다 크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요것만 만족하면 돼. FP가 0보다 작다. 그럼 이 F가 뭐냐면 요 함수가 F거든요. 지금 제가 설정할게. 아래로 블록이 A가 양수고. 그러면 원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여기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요 사이에 P가 있도록. 그럼 P를 넣었을 때 이 Y는 fx의 Y 값은 부호가 어떻게 돼요? P에서의 0보다 작아. 0보다 작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봐요. 지금은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걸 보고 이걸 이끌었어요. 거꾸로 이게 성립하면 이게 되는지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FP의 부호가 뭐라고요? 아래로 블록이? 0보다 P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P 넣었을 때 음수 맞죠? 그죠? 그럼 여기를 지나는 아래로 블록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을 항상 만나요? 그거 아래로 올라오죠.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지금 A가 양수란 가정하에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래로 블록이 음수가 있으면 언젠간 여기에서 얘가 한참 내려갔다 올라가든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무조건 좌우에서 그는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순간 그 얘기는 이게 만족되는 순간 저 X축 교점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이게 만족되는 순간 판별식이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 굳이 이걸 안 해도 된다고. 이 안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비슷하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두 분이 양수음수일 때 판별식이 필요 없고 두 분의 곱이 음수다만 쓰면 되는 거고 두 분 사이에 P가 있을 때 판별식 필요 없고 FP가 음수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조금 욕심나는데? 문제를 좀 풀까 해가지고 한 문제만 볼게. 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한 건지. 그래서 꼭 여기에서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다면 바로 문제 푸세요. 문제 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대 판별이 어디 있냐면 유형 34번으로 바꿀까요? 여기 7분의 9죠. 3차죠. 분리부터 가봅시다. 1400번 한번 가볼게요. 1400번. 문제를 하나 쳐볼게요. 여기 좀 지워도 되죠? 1400번 문제. x제곱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이거의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2와 3 사이에 있다. 그럼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fx라고 두고 이 위치 관계를 2차 함수로 먼저 떠올려야 돼. 그럼 이제 두 분이 아래로 블록이고 요 근 알파와 요 근 베타가 있는데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1과 2 사이에 한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와 뭐 사이에?
2, 2와 3 사이에 한 근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써야 되는 거야? 2. 그쵸? 1도 써야 돼,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 모델이지 꼭 여기에 어울리게 나오진 않고 이걸 토대로 이해해서 풀어야 돼. 그럼 얘를 F라고 했을 때 F1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돼. 아니, 여기 커야 커야 되는 거지. 커야 되는 거고. F2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 그 다음 F3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뭔가 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조건인 거야? 한 판대 중에 함수값 조건인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는 거죠? 실근의 분리? 한 판대. 판별식과 아이 이거. 대칭축. 음. 얘기해 볼게. 대칭축 어디 있어요? 1, 3, 4, 2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커요. 할 필요가 없어. 누구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음수의 함수값을 갖는 순간 이 가운데를 만족하는 순간 판별식은 저 조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어. 그리고 판별식과 대칭축은 약간 암기적인 건데 같은 쌍이에요. 판별식이 필요 없으면 대칭축도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 이걸 보고서 이걸 끌어냈지만, 풀이적으로는 이걸 보고서 이걸 끌어냈지만,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얘를 성립하게 하면 얘가 그려진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어볼게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2에서 부호가 뭐예요? 이 참수가 아래 볼록이 음수예요. 1에서 부호가 뭐예요? 양수예요. 3에서 부호가 뭐예요? 양수.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모든 것은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 판별식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충분한 거야. 그 대칭축은 당연하게도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리더라도 1, 3, 3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약간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돼. 실근의 분리 쪽에서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의 함수 값을 가지면 판별식 대칭축은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제끼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요 양상이 구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문제풀이에서 좀 막힐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다른 반도 이제 어려워할 거라서 영상으로 한번 찍을 거야. 혼자서 이제 펜 들고서 연막을 설명하면서 막 풀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차수가 죄송해요. 욕심 좀 많아서. 그러니까 양상이 다양해서 이것만 안다고 여러분들이 또 못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념은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기본 모델이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그냥 차수를 높여볼까? 막 그러면 이제 유형 34번, 35번을 보면 이제 근해 판별인데 몇 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3차 4차. 지금까지 한 건 제가 몇 차 방정식 가지고 있어요? 근해 판별. 그럼 3, 4차의 근해 판별이 따로 있겠어요? 네. 없어요. 주어진 3, 4차를 몇 차로 만들고 푸는 것 뿐이에요. 인수분해서 2차 만들어내고 푸는 거예요. 우리가 해부하듯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1407번 문제를 보시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 이거는 인수분해가 아니네요. 미지수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서로 다른 무슨 분해가 될 때? 네. 실근. 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4차이가? 아니. 안 배웠죠. 근데 이제 얘가 왜 2차가 될까? 판별. 보통은 인수분해해서 2차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2차가 될 수 있어요. 판별식 아니, 판별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 4차인데? x 제곱을 그렇죠. 무슨 식이에요? 일단 얘가 무슨 식이에요? 보이차 보기차식이잖아요. 보기차식. 보기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해서 풀어요? 치환을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간단 말이죠. 그럼 얘가 t를 넣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으로 되면서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2차. 2차.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2차 방정식의 내용을 옮겨와줘야 되는 문제. 네. 어떻게 옮겨질까요? 두 x가 내실근. t가 두 실근 오, 잘했어요. t는 서로 다른 실근이 맞는데 부족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호가 어떻게 알았어요? 느꼈어요?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t가 이걸 풀었더니 131하고 마이너스를 나온다 쳐요. 네. 그럼 x는 뭐하고 뭐예요? 1. 1, 2, 아이. 아이. t가 x제곱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 나왔다고요. 그럼 x가 일단은 뭐예요? 풀마. 1 마이너스 1. 풀마 1, 여기는 풀마 2 내 실근이 아니잖아. 예.
두 실근인데도 불구하고 x는 네 실근이 아니잖아. 왜 그랬던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정확하게는 양수인 두 실근이 나와야지 x가 네 실근이 나와요. t가 양수예요. 그래서 보기차식에서 나와 있는 이 얘기를 문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본인들이 취한해놓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t는 플러스 뭐도 가져야 돼? 두 실근이 모두 두 실근 모두 양수. 그럼 얘는 실근의 분리함수도 뭐 써도 돼요? 아까 처음 정했던 그죠. 두 분의 합 꼭 써도 되죠. 그래서 이 풀이를 어떻게 해요? 한 변씩 B는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두 분의 합이 2A는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두 분의 곱인 A 더하기 2는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기차식이니까 결국 취합만 하면 2차식이 된 거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자꾸 더 와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영상 찍어 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정확하게 다 모든 문제 풀려면. 자, 1414번 문제 보세요. 방금까지 개념 정리한 건 몇 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분리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4차 같은 경우 나왔을 때 보기차식은 바로 2차로 만들 수 있었죠. 시간으로. 그럼 나머지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유형에 x세제곱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몇 차 방정식 주고 있어요? 3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 주고서 실근의 분리 문제를 물으면 새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얘가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럼 이대로 풀어야 돼요? 아니죠. 뭐 하고 가야 돼요? 인수분. K가 있더라도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기 위해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6, 여기는 16. 뭐는 0대요? 마이너스 1이겠죠, 100%. 마이너스 2K, 16, 되죠?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6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맞아요? 네. 문제 다시 읽어봐요. 무슨 분을 받는데? 실근.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저도 다른 질문.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무슨 근인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거 없애는 거죠? 그 문장은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럼 결국 물결치는 2차 방정식에가 뭐보다 크다? 1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아까 정리했던 개념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만들어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나와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응용되면 더 어려워지죠. 이런 논리를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가능하면 다 풀려고요. 영상에서 한 시간 안에 풀겠죠. 개념 설명하고 몇 문제일까요? 388부터 30문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결론 내봅시다. 이거 이제 어떻게 돼야지? 1보다 크다. 지웠던 거. 저는 한 판대로요. 왜 한 판대로 이제 푸는지 좀 느낌이 와요.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무조건 쓰이는 조건이 있어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 중에 어떤 거. 함수. 그래서 함수값을 먼저 써요. 그래서 함수값부터 얘기할게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1이 어떠하다? 0보다? 크다. 판별식 b가 0보다 어떠하다? 서로 다른 있으니까. 대칭축, 바로 얘기할게요. 대칭축 뭐예요? 1. b가 1보다 어떠하다? 아, k죠? 1보다 크다, 이거. 이해됐어요? 요거를 풀어주면 요거는 맛만 보셨고 개념 정리 이해하셨고 자세한 내용 숙제하실 때 영상 보세요. 테이스트. 근데 학교에서 지금 부등식 요거까지 안 나갔죠? 네. 학교에서 이걸 알려주는지 확인해봐. 이게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의 분리. 실근의 보호, 실근의 제가 되게 심각하게 많이 해준. 근데 할만해요. 왜냐면 출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엄청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낮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 학기마다 매 시험마다 이걸 응용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배웠다 쳐요. 기말고사 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게 2학기 명제 단원 명제에서 나와요. 명제 이게 왜 나와요? 명제 배울 때 절대 부등식 배우면서 또 2차 부등식 또 나와요. 명제. 그리고 발리. 이게 대수 가면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부등식 배울 때 치환하면 결국 2차 부등식 돼서 또 나와요. 삼각 부등식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 또 나와요. 둘이 합쳐서. 근데 이게 미적에서 또 나오네.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와요.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한 적 있나요? 뭐? 제가 하다가 빠졌던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말했어. 그 너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맞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요. 수학이 서툰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이 약간 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능을 섞이지 마세요. 재능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이만 뭔가 스무스하다. 그죠? 불편하게 그렇게 안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는데 가르치면서 대부분 아니에요. 제 경험상 10번 반 수업 들어가서 수업하면 9번은 진짜 저도 막 이제 저는 전의를 받아요. 학생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저까지 전해져요. 근데 저는 사실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냥 팩트예요. 저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 가르치는 것보다 좀 수학이 서툰 친구들 가르치는 걸 좀 힘이 붙여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전이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거를 또 자신 있어 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단순히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못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못하는지 이제 알거든. 그래서 그 친구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발전이 되긴 했는데 스트레스는 받긴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했죠. 자 이제 새로운 단어 또 재훈이가 좋아하는 거. 머리 쓰는 거 제일 싫은데.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저희가 그래도 한 60%까지 진도를 뺐어요. 기말고사 범위 안에서. 남아있는 단어는 2단어이지만 분량은 한 지금까지 나간 거에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돼. 세 번째 큰 단어는 제목이 뭐죠? 기영의 경우의 수. 이 단원이 조금 분량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쪼개 보면 여기 단원이 경우의 수. 그다음 뭐죠? 순열. 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를 다 배우니까 이게 필수 단원이 돼버렸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단원이 뭐죠? 행렬. 행렬은 아주 조금입니다. 행렬은. 그래서 문제가 또 어려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어렵다고 봐요.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문제들이 다 퍼지냐 제가 봤을 때. 경우에서부터 가봅시다. 이제 여기 요거는 요 세 개 정말로 요 세 개 단원의 절반 단원인데 행렬은 사실상 여기 끝나면 진도 거의 끝난 겁니다. 자 경우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갈 건데 여기 단원 그래도 한 번씩은 중학교 때도 했죠. 확률 배우면서 그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 용어 한번 물어볼까? 전체 경우의 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나올 수 있는 상황의 개수예요. 상황의 개수.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제가 전체라고 했을 때 제가 요거를 용어를 한번 등장 시켜볼게요.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상황이 몇 가지가 존재해요? 6가지.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가끔 사건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 상황을 사건이라는 말로 대신을 하게 됩니다. 영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전체 경우에는 몇 가지죠? 6가지. 그리고 요거 하나 물어볼까?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상황은 몇 가지? 36가지. 어떻게 계산했어요? 6대 36번.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죠? 고생법칙. 뭐였지? 자, 저는 그럼 여기 문제를 그냥 풀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의 수 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는 요거 그냥 저 혼자 묻혀 잡은 거예요. 잘 세야 돼요. 너무 그냥 추상적인 단어죠. 잘 세야 함. 그럼 잘 센다는 게 뭐예요?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꼼꼼해야 한다. 그렇죠. 꼼꼼하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빠뜨려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잘 센다는 거는 누락을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잘 센다는 것도 어떤 것도 수학 문제에서는 중요해요. 겹치게 세면 안 된다. 중복도 대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데서 틀리는 거죠. 누락해서 빼먹거나 중복해서 더 세거나.
그리고 또 중요한 관점이 뭐예요? 문제 풀 때 여기다. 계산을 그렇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어때야 돼? 빨리 절차가 간략해야 돼. 문제 풀이 절차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부정방정식 같은 것도 경우에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 맞죠? 근데 자연수 xy라고 하는 순간 이 쌍은 몇 쌍이 존재하게 돼요? 5쌍, 10쌍, 아홉 9쌍, 열쌍? 9쌍, 9쌍이죠. 1, 2, 3, 4, 5, 6, 7, 8. 네. 그죠? 근데 이걸 쓸 때 누락을 언제 하게 돼? 누락을 언제 하게 돼? 2, 8, 6, 4, 6, 4, 더하기 못하네. 6, 4. 이렇게 딱 세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얘 누락할 것 같아? 안 못할 것 같아? 할 것 같죠? 그럼 뭐라고 조언하고 싶어? 동생은? 순서대로. 그쵸. 순서를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크기순으로 가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크기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꼭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럼 중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 파트 첫 번째 소단원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제목 한번 보실래요? 합의 법칙이 뭐예요? 거기서? 더하는 거. 끝난 걸 합의 법칙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두 사건을 내가 다음 것 맞아.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이게 이제 합사건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물결 하나 밑줄 치세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합의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왜냐면 아시지 않아요? 이거 원래 뭐 해줘야 돼? 여기 뒤에다가? 뒤에다가요. 네. 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사건을 A, 소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짝수 몇 개? 1, 2, 3? 6, 세 아, 개. 3개. 소수가 나오는 거 몇 개? 3개. 6이에요? 네, 아니요. 5요. 왜죠? 2가 빠져야 돼요. 왜 빠지죠? 중복돼가지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문제풀이적으로 합의 사건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서는 A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선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서에다가 뭘 빼줘야 돼요?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되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근데 그 합사건의 그 교과서 개념에는 어떤 말이 등장하고 있죠? 또는 동시에 첫 일어나는 줄에 때 거기 밑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문제풀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과서에 왜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래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교과서에는 합사건을 이걸 배제하고 있을까? 이건 제 해석이긴 한데 우리가 이 합사건을 경우의 수를 세는 데만 쓰지 않아요. 이 경우의 수 파트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상황에서 경우를 쓰고 또 다른 상황에서 경우를 세서 몇 가지 경우를 나눠서 접근할 때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풀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의 수를 전체를 쓸 때 로만자 1 가정의 분류와 로만자 2 가정의 분류를 나눠서 접근하는 거고 그 분류를 할 때 그 부분이 중복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합의 법칙은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경우의 수를 셀 때가 아니라 분류를 할 때 중복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셀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A 사건으로 뭐 하셔야 될 줄 아셔야 돼요? 사건으로 분류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중복 같은 거. 이 경우 세고 이 경우 또 세는 게 이제 보통 이럴 때 세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복 일으키지 말 때 경우의 수 나눌 때 잘 분류를 하시고 이제 절차를 줄이게 하는 게 이제 뭔가요? 요게 사실 이제 우리가 내용 학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묶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체적인 수학적인 개념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법. 잘 세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문제풀이 한번 조금 들어가 볼게요. 1442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재훈 학생 봐봐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4의 뭘 구하라는 거예요? 배수 그렇죠. 4의 배수 몇 개? 25개, 25개 플러스 5의 배수 5로 나눠 떨어진 거 몇 개? 20개, 끝이에요? 걷다 4, 5에 그렇죠. 이 경우는 4, 문제에서 5에 얘기한 합의 계산하면 법칙 적용이 안 되지. 되죠. 왜? 4로 나눠 떨어지는 동시에 5로 나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의 배수예요? 4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 20을 5가지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는 저희가 이걸 센 거예요? 좀 절차를 들여서 간단히 한 거예요? 간단히 한 거죠. 그 수단을 뭘 이용해서 쓴 거예요? 방금 합의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다 세야 될 거였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단순히 세지 않았다. 자, 경우에서는 저는 단순 세기, 이게 약간 용어가 이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절차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규칙성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세는 거 대신에 쉽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를. 그죠? 그러면 문제가 일반적으로 규칙성이 있을 때가 쉽겠어요?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을 때가 쉬워요. 그리고 있을 때마다 내용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규칙성이 어떻게 돼서 나와요? 뒤죽박죽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규칙성이 깨졌을 때 잘 세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심한 문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요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조금 예시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는 단순 세는 걸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규칙성이 있는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규칙성 중에 하나가 합의 법칙으로 풀어봤고, 워낙 쉬우니까 어려워요. 45번 어려워 보이는 거 골라서 얘기해볼게요.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가서 합의 법칙 한 번 더 나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서 144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를 찾아라.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 x, y를 나오는 두 눈의 수라고 해본다면 이 녀석이 이제 얼마가 되는 케이스? 5대거나 5되거나 또는 10되거나 또는 15인데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합사건으로 두 개를 보는 거예요? 5나 10 5나 10.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합의 법칙이긴 하지만 이거 안에서 세는 거는 단순색이에요? 아니면 규칙성이 있는 케이스예요? 단순색이 단순색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순서 있게 크기 순으로.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어요. 저는 큰 걸로 갈게요. 4, 1, 그다음에 3, 2, 2, 3, 여기는 1, 4 이렇게 몇 개 일단은 네. 4개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몇 개가 나와요? 아니 4, 6, 5, 5, 6, 4. 3개 3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생각할 거, 얘도 합의 법칙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 있어요? 한패에서 5인 동시에 10일 수가 없죠. 여기는 그냥 더해주시면 될 거예요. 잘 세보세요. 근데 여기 걱정되는 거 하나 있다. 뭐냐면, 5의 배수 막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여기는,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에요. 55번, 여기 쉬우니까. 합의법칙 유형수 한번 하나 더. 1456번. 방정식 x 더하기 2y 플러스 3g라고 하는 것은 10을 의미한 인정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문자가 하나 늘었으니까 단순 세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세야 돼요? 누락하지 않고 중복을 일으키지 않고 절차를 줄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 색인데? 네. 있어요. 뭐죠? 그 큰 거부터 그쵸.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x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x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부터 몇이에요? 0부터? 0부터 10 10. 총 몇 가지를 x의 경우를 처음 시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10가지 11가지인 거죠. 0부터. 알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3지로 보게 되면 g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음수가 아닌 정수가 0부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3. 그래서 앞에 곱해진 숫자를 기준으로 큰 놈부터 보면은 절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네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센다면 누굴 기준으로 세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여기 0이다 이렇게 이제 세면 돼요. 그럼 여기가 0일 때 거꾸로 이제 얘 둘도 누굴 먼저 세줘야 돼? 2와 0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10
한 개가 아이고 10으로 결정되는 거죠? 예. 여기 개수 세야 되겠다. 0일 때 10이 되는 거고 이제 얘가 0이라면 얘가 1일 때 얼마가 되는 거고 8 되는 거고. 네?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 6개까지. 이거 새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2y가 이제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 얼마가 돼요? 0일 때 여기가 7이 되죠. 그럼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여기가 3까지. 3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가지. 네 가지. 이제 조금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크기 순으로 세고 앞에 개수가 큰 거 먼저 확정지어서 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서 문자가 2개. 이건 활용 문제를 가봅시다. 60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의 제목을 한번 봐볼게요. 무슨 도를 이용한다? 수영도. 수영도. 수영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학교니까 초등학교 때 하는 거죠? 아닌가? 인수분해하는 거. 나무까지 그 나무까지 뭐라 그러죠? 이름 까먹었다. 인수분해할 때 쓴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인과 줄기 그래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수영도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틀 같은 거예요. 어떤 g, y, x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도 이제 수영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죠. g가 0일 때 y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부터 얼마였어요? 0, 1, 2, 3, 4, 5.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걸 수영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0, 1, 2, 3. 수영도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x는 뭘로 연결돼? 여기는 10, 여기는 8,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2,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수영도예요. 그래서 수영도를 꼭 써야 돼요? 써야 돼. 쓰면은 이게 좋으신 분들은 쓰면 돼. 표로 해도 되고 그냥 규칙성 있을 때 경우에서 가도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거는 유형 4번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제목을 다시 지어야 돼. 수영도가 중요한 유형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목을 이렇게 하나 달아주세요. 유형 4번 위에다가. 제목은 교란 수열이라고 이렇게. 교란 수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따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AI가 I인 수의 배열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영도는 간단히 제가 소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고 이제 얘가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1, 2, 3이라고 하는 이 세 칸이 있는데 여기 1, 2, 3이라는 세 칸에다가 번호 1, 2, 3을 제가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걸 수영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1 들어갔을 때 2, 3도 있고 어떻게 하면 돼요? 수영하려면 여기가 1, 2, 3, 1 없고 1, 3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2일 때 1, 9, 1, 1, 3, 1, 3,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 근데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건데 AI가 아니라 이 I가 아니라 즉 첫 번째 자리가 뭐가 올 수 없는 거예요? 호수가. 허수가 아니라 여기 첨차가 있는데 첨차 A1이 아니고 A가 2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배제하는 거예요. 1에 1이 오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죠. 뭐 A가 허수 맞죠. 이거는 배제하는 거야. 첫 번째 자리에 안 왔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 이거 돼요? 네. 이건 안 되지 이거. 왜요? 3이 3자리 왔어. 아. 뭐 이런 규칙상인 거죠. 여기 이거 돼요? 마지막 네. 마지막이 안 되는. 마지막 몇 개예요? 2개. 이런 거 해보면. 그럼 지금 이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자 원래는 규칙성이 있었어요. 6가지 규칙성을 다 꼭 세야 알았어요? 3이. 아니죠. 이 수영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규칙성이 있었을 때 이 규칙성을 눈에 보기에 되게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고. 네. 그때마다 무조건 몇 개였어요? 그때마다 여기 몇 개였어요? 한 가지죠. 마지막은. 그래서 얘가 규칙성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로 가서. 이게 고배 법칙인 거예요. 규칙성이 아주 좋은 성질이죠.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붙는 순간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규칙성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규칙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형 4번은
이런 교란수열이 잘 나오니까 이거를 규칙성 없이 세는 걸 연습하라는 의도예요. 유형사번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제하는 쪽으로 셌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직접 세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자리에 있어요. 자, 여기에다 1 못 오죠?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2, 3. 그럼 남아있는 건 1, 3이죠? 네. 그럼 어떻게 와야 돼요? 1, 무조건 1. 3, 1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뭐 올 수 있어요? 여기? 3, 3, 1 때 누구 남았어요? 1, 무조건 어떻게 와야 돼요? 1, 2. 총 몇 가지예요? 두 가지. 한 번만 더. 그럼 이제 자리가 이게 4가지일 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개 같은 4개. 6개. 아, 저도 죄송해요. 까먹었다. 이거 원래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1년 전에 까먹었네. 9? 아니지. 맞아요. 9개 같은 건데. 해볼게. 그럼 여기 이제 1 못 오니까 몇이 올 수 있죠? 6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2, 1 괜찮아요? 무조건 여기 뭐가 되죠? 4, 3. 4,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말고 저는 이제 크기 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 다음에 수 2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줄였죠. 저는 작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키울 차례죠? 4, 1, 4 남았어요. 4, 1.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 뭐죠? 2, 4도 있죠. 키우는 거. 그럼 2, 4면은 여기 뭐 남았죠? 1, 3. 여기 3, 1, 3 이렇게 되죠? 3 못 오니까. 그 다음에 2, 4 끝났잖아요. 뭐 어디 바꿀 차례 왔어요? 왜 4? 맨 앞에. 그래서 3으로. 그럼 이제 3, 1 되겠죠? 3, 1. 그래서 2, 4. 4, 2 이렇게 저 되죠. 너무 그 어렵다. 다음에 3, 2 안 되고 3, 3 안 되고 3, 4.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죠? 1, 2 남았죠? 그러니까 규칙성이 딱 봐도 다다 한 개씩 나왔잖아요. 2개 확정되면. 근데 여기는 이제 갑자기 몇 개가 나와버려요. 2개. 이거 뭐 직접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3, 4 됐고 마지막 뭐 남았죠? 그럼 4, 1부터 갈게요. 4, 1, 2, 3, 4, 1 됐고 4, 1, 2 안 되고 4, 3, 1, 2, 1, 2, 4, 3 또 뭐도 돼요? 2, 1도 돼요. 여기 갑자기 또 2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끝났죠?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 3개 나오긴 하죠. 제가 나왔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9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칙성이 있다 없다. 근데 잘 나오니까 매우 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본 게 2개짜리 교란수열은 무조건 몇 개? 2개. 아니 3개짜리 교란수열은 몇 개? 9개. 그럼 안 해봤는데 5개짜리 교란수열도 해보면 되겠죠. 20개. 44개 나와요. 예?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왜? 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여기 유형 4번은 암기라고도 적어놔요. 암기. 완벽하게 암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란수열 안에 그 네모칸 안에 밑에 쭉 보면은 작은 글씨로 있죠? 네. 거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진짜 아주 세수의 동그라미, 세수의 동그라미. 그리고 어디의 동그라미? 세수면 2개. 내수의 동그라미. 9개. 9개. 5개의 동그라미. 44개. 자, 44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까지도 하나 더 추가로 쓰세요. 44가 규칙성이 뭐냐면 4 곱하기 11 해보면.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3개짜리에서도 규칙성이 없었던 것 같으면서도 있어요. 이렇게 3개 맞아요? 네. 이렇게 3개 맞아요? 근데 물론 뒤에 3개로 보면 얘는 무조건 몇 개씩 나왔어요. 2개. 하나씩 나왔죠, 그죠? 근데 갑자기 얘는 2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앞에 숫자 기준 하나만을 보면 결국 몇 개씩으로 다 동일하게 나왔어요. 3개씩. 3개씩 이렇게 나오는 규칙성이 있어요. 해보면. 원래 사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지금은 암기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 4번은요, 암기만 하고 있으면 풀이가 보통 5초도 안 걸려요. 가끔 응용되면 살짝 식이 바뀌는 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첫 번째 문제 볼게요. 1462번.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고 상자에 넣고 임의로 하나 집어넣었을 때 네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이게 딱 읽고서 교란수열이네. 자기 선물 자기가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9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63번 더 봐요. 1, 2, 3, 4를 1렬로 나열할 때 i 번째 숫자를 AI라고 한다. 근데 A 1 빼기 1, A 2 빼기 2, A 3 빼기 3, A 4 빼기 4가 0이 안 돼. 뭐예요 그냥? 또 구해요. 교란수열이잖아 정의가. 곱이 0이 아니면 각각 0이 아니니까 1, 2, 3이 각각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4개. 자, 67번 한번 보시면 1, 2, 3, 4, 5의 번호에 각각 적힌 5건의 책을 K1부터 K5라고 하자. 각각 가방에 한 개씩 넣을 때 몇 개? 5개니까? 많은데. 근데 추가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뭘 넣는다? K2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거죠.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 뭐라고요?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67번을 하나 여기서 풀어보세요. 33.
자, 한번 여기까지 한 흐름으로 지금까지 한 번에 내기를 본 이유는 고배 법칙이 바로 다음에서 시작되는데 단순 세는 문제예요. 합의 법칙 포함해서. 자, 풀어볼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 절대가. 금의 분리 아니에요? 핸드폰 그거네. 싫다는 이 모든 이제 낼 거야. 족발이야. 그럼 절대가. I told you 조용. 함수가 섞여서 나온다. 씨발. 아니 함수가 섞여서 어떻게 이왜 응? 존나 웃겨서 콧물 나고. 씨발 되게. 이거 일일이 사야 돼. 씨발. 응? 정인들이야. 케이크. 겨우서 싫어. 진짜 싫어. 네, 단순하잖아요. 잘 세면 되잖아. 나도 살짝 정 떨어질라 말라. 내신에서 부담스럽죠. 사실 수능 모의고사에서 실수하잖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딱 답을 잘 풀어놓고 답이랑 다를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는 내가 잘 풀었다 그러면 거의 다 정답이 맞는데 이 단어는 잘 풀었는데 틀리는 케이스도 많고. 대신에 장점은 투자를 할 게 없죠. 조금만 투자해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아요. 나같이 게으른 애한테 딱이. 가서 일기장에 쓰세요.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저요? 네, 67번 세야 돼요. 아니요, 안 세고도 풀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제가 고생해서 열심히 셌잖아요. 어느 정도 그 세부 규칙성도 조금 얘기 드렸고 그거를 한번 좀 잘 떠올려면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니. 무셔. 구이. 18. 이게 뭐 구이 16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20. 이 정도면 다 불러도 되나? 네, 저는 GG. 마지막 거 쥐지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봐서 그래. 제가 처음엔 원래는 항상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A4용지 나눠주고 4개짜리로 제가 했던 걸 시켜봐요. 근데 저는 아까 빨리 끝냈잖아요. 많이 해봐서. 네. 이제 시간이 여러분 해보면 시간 걸리죠. 근데 해보는 게 다 의미가 있어 보면. 이제 방학 때예요. 방학 때. 1번이다. 3 곱하기 3. 어떤 거요? 마지막 문제요. 뭐 찍는 그런 법도 있긴 하지만. 예. 나도 자, 그냥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45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55번의 답은 10, 그 다음에 60번의 답은 1번, 67번의 답은 2번. 자, 어때요? 질문해봐요. 마지막 거 같이 해볼 거고. 55번에 10이 아니라 9가 나왔어요. 55번에 이차함수. 적어도 한 점 만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예. 그럼 A제곱이 B보다, A제곱이 4B보다 크다 맞아요? 크거나 같다? A제곱이 4B보다 8이 아니에요. 8이. 8B, 8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내가 어디서 늘었댔죠? A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주사위 있는 수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구를 먼저 해야 적게 나올까? 1? A제곱. 뭐 상관없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에서 얘를 세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B가 1 나왔을 때 저는 작은 것부터 가볼게요. 그럼 처음으로 넘기는 게 8보다 크거나 같은 제곱수 뭐 있어요? 3. 그다음에 4, 5 이렇게 해서 A를 쓸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얘가 2가 되면은 8이 16. 등호 있으니까 뭐가 되죠? 4, 5, 6. 얘가 이제 3일 때 24죠. 5, 여기는 5, 6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얘가 4일 때 32니까 6. 6 하나밖에 없고 얘가 5일 때는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4, 3, 2, 1. 4, 3. 뭐 해야 되죠? 근데 45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45번? 네. 첫 번째 문제죠. 왜 이런 거 계속 기대하고 있더니 어려워. 근데 그래도 대부분 풀리죠? 4개 중에서. 정은 선생님. 첫 번째만 막힌 거죠? 두 번째는 함수에 모르겠어. 맞았어. 함도 아니라고 막. 아니, 판별식 쓰긴 해야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씩 두 공을 꺼낼 때 나오는 두 공의 적힌 수를 AB라고 하자. 그래서 A-B가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경우의 수. 그럼 공이 지금 몇 번부터 몇 번이세요? 1부터 9. 9개 공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누락하지 않고 빨리 쓰려면 기준을 잘 잡고 순서를 지키고 크기 순서를 어떻게 할지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저라면 저 1부터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대입하는 거예요? 네? 아니 단순 생각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거꾸로가 더 쉽긴 한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풀만하다고. 그럼 1이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하고 뭐가 돼요? 1. 또 되고 2, 3까지 되죠. 자 2일 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부터 4. 1, 2, 3, 4 되죠. 3일 땐 어떻게 돼요? 1, 2, 3, 4, 5. 4일 땐 어떻게 돼요? 5개. 5일 때 몇 개? 5개. 6일 때 몇 개? 5개. 7일 때 몇 개? 5개. 똑같잖아. 그럼 8일 때 몇 개? 5개.
6, 7, 8, 90 똑같죠? 이렇게 세도 돼요. 어제 개수만 세는 거. 근데 만약에 좀 더 낮게 세면은 얘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봤어요.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케이스? 2가 되는 케이스 또는 1이 되는 케이스 또는 0이 되는 케이스로 셀 수도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적은 것부터 세보면 어떻게 세요? 차가 2가 나는 거 1, 4 2, 4 얼마까지? 8? 86. 80 지금 제 순서는 무조건 1을 키우고 있어요? 10이 없어요. 7, 9 또 곱하기 뭘 해버리는데요? 아니면 세도 돼요. 여기도 똑같이 1이 나오는 케이스 1, 2 얼마까지? 8 곱하기 얼마? 2. 같은 거는 1, 2부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됐든 완전 간다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 파트가 그래요. 무조건 원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길이 없어. 원웨이. 뭐든 자기가 이제 선택한 길을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중복하지 않게 잘 쓰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풀어봐라고 했던 거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안 해봐서 아직 감을 못 잡는 건데, 자, 만약에 44가 답이 되려면 전제는 K1부터 K5까지 얘네들이 각각 1, 2, 3, 4, 5가 자기 자리에 못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44개를 안 세봤지만 센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처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K2. 2.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적은 것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2, 1 이렇게 아까 갔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왜 44를 왜 4 곱하기 11이라고 적어놨어요? 네. 4개씩. 그렇죠. 이거 2로 시작하는 거 몇 개겠어요? 4개. 11개의 얘기겠죠. 그래서 요 모양도 한번 추가하실 분들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채워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3으로 하는 것도 해보면 몇 개일까요? 이 뒤에서 규칙성이 깨지는 거지 이 앞에서 2, 3 기준으로 규칙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여기도 몇 개겠어요? 11개인 거예요. 그럼 4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겠어요? 11개. 여기 이제 5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겠어요? 11개. 자, 그럼 이제 문제가 3번은 어디 있는데? K3에. 제가 지금 이거를 셀 때 얘가 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2, 3, 4, 5일 때 하는 거죠. 네. 이거 자리 바꾼다고 뭐 개수 달라져요? 아니요. 그럼 이 문제가 K 뭐야 몇 번째는? 3. K2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3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사실 이거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랑 다르지 않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안 달라져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11개구나 답을 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연결시켰으면 하는 건 저는 다 해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44개 정도면 그렇게 많진 않죠. 많아요. 해보세요. 이 문제 푸는 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것들. 66번 답 얼마예요? 66번을 해요. 보자마자 답 나와요. 44가 아니라 A3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건너뛰는 거잖아. 9개. 끝났잖아요. 다 이래요 문제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꼭 44개 정도는 꼭은 아닌데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려면. 그래서 어찌됐든 암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3개짜리 몇 개? 교란술? 2개. 2개. 4개짜리 몇 개? 9개. 9개. 5개짜리 몇 개? 4. 근데 그게 11 곱하기 4, 3 곱하기 3 이렇게 규칙성으로는 기억하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맞풀 없는 교재도 꽤 있어요. 문제만 있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안 해놓은 것도 많은데 잘 나와서 보면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으니 외워서 하자 뭐 이런 분들 아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뭘 했다고요? 여기에서 단순 세는 거 합의법칙 포함해가지고 단순 세는 문제들이 여기 앞에 부분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무슨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이죠. 그래서 고배 법칙은 이제 한번 여기는 읽어봅시다. 뭐가 포인트인지 유형 5번. 일반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잇따라 일어난다. 자, 용 하나 더 등장시킬게요. 네. 제가 이제 사건이란 말을 잘 쓴다고 했죠. 상황 대신에. 그래서 잇따라 일어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시행했을 뜻하는 거야. 시행.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달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으니까 시행은 몇 회인 거예요? 한국 한 번인 거죠. 그죠?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동전을 연달아 던지면 이건 시행은 몇 가지인 거야? 2개. 두 가지고 각각의 경우에서 사건을 재실험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고배 법칙은 2회 이상의 시행에서 성립해요. 자, 읽어볼게요. 두 사건 A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M 곱하기 N이라고 하자. 그래서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 고배 법칙은? 동시에가 포인트예요. 동시에 동그라미 하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1471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 쉬운데 준호가 4종류의 상의가 있고 3종류의 바지가 있고 2종류의 신발이 있대. 이거 제 얘기 같은데. 네. 자, 그래서 각각 하나씩 택하여 착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행을 상의를 있는 시행, 하의를 있는 시행, 신발을 있는 시행 3회로 보고 그 시행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전체 경우에서는 뭐 해주면 된다 이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규칙성이 어떻게 돼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규칙성이 깨졌을 때 이걸 깨진 걸 알아채야 돼요. 누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규칙성이 깨진 거를 자기가 봉합하거나 아니면 잘 세기 위해서 나름의 기준을 재설정해서 문제를 들어가야 되죠. 결국 여러분들은 규칙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도까지 가자면 규칙성이 깨졌을 때 없었을 때 그거를 경우를 잘 나눠가지고 중복 누락하지 않고 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어떻게 단순 세계에서 경우의 수가 생겼는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수형들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요 4가지가 무슨 경우의 수였어요? 상의. 3가지가 뭐였어요? 하의. 2가지가 뭐였어요? 신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번호표를 붙여볼게요. 얘를 1번부터 4번 상의, 그 다음에 A부터 D 하의, 그 다음에 XY 이렇게 해볼게요. 신발. 그럼 이제 이걸 수형으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상의가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A부터 C 아니에요? 3개인가? 아, 제 B, C, 자, 1일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A, A, B, C. 수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 뭐예요? X, Y, XY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이로 대응시켜도 또 뭐가 나와요? 똑같아. 그럼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거가 몇 개고? 4개. 4가지가 되는 거고 그때마다 다 몇 가지고? 3가지고 그때마다 몇 가지고? 그러니까 규칙성이 이 수형도 안에서 연상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얘가 쉬운 문제에서는 얘에서 끝나지만 문제가 이제 조건이 다니면서 규칙성이 깨지면 여기서 뭔가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가 많다고. 예.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를 잘 하시려면 오히려 단순한 부분을 노가다 그거를 손으로가 아니라 머리로 잘 할 수 있어요. 누구 그거다. 컴퓨터가 돼야 되는 거죠. 컴퓨터는 뭐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 머릿속에 0과 1로 다 나타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우의 수 파트는 컴퓨터가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대입하고 나열하고. 자, 근데 뭐 여기 문제들은 다 쉽겠죠. 이게 규칙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규칙성이 유지가 되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어렵죠. 자, 지훈 학생 이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도전해봐요. 제 내용이 쉽다 보니까 어려운 거 쉽습니다. 76 딱 봐도 그죠? 한번 간단히 먼저 볼까요? 수지는 점 A에서 출발해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오른쪽 그림 같이 도형을 그리려고 한다.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요? 얘는 단순히 경우의 수가 아니라 경로를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로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한번 고배 법칙이 유지되지만 이 경우의 수가 쉽지는 않아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 6번으로 왔습니다. 고배 법칙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올 거예요. 고배 법칙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1477번. 이제 이런 경우도 고배 법칙이 된다 이거죠. x 더하기 y랑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얘를 정리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다음 식의 항의 개수. 그럼 이거는 몇 가지가 돼요? 항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정리했을 때 다 다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형도 해보면 x에 연결되는 게 몇 개씩 나와요? A, B, C, D. y도 몇 개씩 나오겠어요? A, C, D. 그래서 고배 법칙에서 2 곱하기 4가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내면 2 곱하기 4일 수도 있는데 이 수형도가 연상은 돼줘야 돼. 세지는 않더라도. 자, 이렇게 항의 개수를 세는 거는 79번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으로 가서 1480번 한번 가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 중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합이 짝수인 것을 찾아라. 그럼 일단 고배 법칙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유형 7번 별 하나 해놔요. 너무 잘 나오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고난도까지 포섭이 돼요. 자, 80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 10의 자리와 1자리 자연수의 합의 짝수인 거. 그럼 일단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일반적으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90개. 그거를 99에서 뭘 빼도 되고 1, 9. 99에서 네. 1의 자리수 9개를 빼도 되고 그거는 어떻게 구한 거야 제가? 단수 세는 문제로 한 거죠. 99 빼기 9 이렇게 그죠? 근데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고배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 9개, 1부터 1부터 9개. 여기 몇 개? 9개. 그때마다 여기 변함없이 몇 개? 10개. 왜? 1부터 0까지. 0부터 이제 9까지 되니까 여기 10개. 그리고 이제 자, 규칙성 얘기가 아주 중요해질 텐데 다음 시간부터 여기서 규칙성이 유지가 돼요. 제 말은 각 네. 경우 1, 2, 3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같냐 이거예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아, 맞죠? 이 10의 자리가 1이든 10의 자리가 2든 1의 자리가 들어가는 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지 않나요? 그럼 그대로 똑같이 10개가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쉬운 건데 제 특징 아시겠지만 쉬운 거에서 이런 걸 잘 잡아놔야 돼요. 배경은. 자, 문제 한번 조건을 펴볼게요. 여기에 숫자의 합이 이제 뭐인 거 찾는 거예요? 짝수. 짝수. 그럼 짝수가 될 조건은 뭐죠? 두 개 다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짝수 대기 더. 두 개 다 짝수. 1의 자리가 그냥 짝수가 아니에요. 판별식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두 자리의 수가 근 짝수가 될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 이제 1의 자리가 뭐만 하면 되면 돼, 짝수는? 2의 배수. 이게 짝수이면 돼요. 또 합인 짝수라는 건데요. 죄송해요. 합의 짝수는 두 자리라 이제.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가 1일 때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1, 3, 5, 7. 이제 얘가 1, 3, 5, 7. 지금은 단순 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2가 네? 연분이요. 자연수. 세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세 보니까 규칙성이 그대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앞에 숫자들은 달라도 뭐는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 그냥 개수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각 경우마다 합이 짝수 올 수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고 그죠? 9개. 그때마다 몇 개가 되는 거야? 합이 짝수가 되는 게? 5개, 4개, 5개, 4개. 다섯 개. 자연수인데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아니요 숫자가 자연수라는 게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허. 1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꼼꼼히 보셔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오히려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여기다는 푸시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세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네. 규칙성이 있으면 규칙성을 해결하시고 깨져 있으면 잘 거기서 수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유형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83번 봐봐요. 이제 서로 다른 세 주사의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는 경우의 수. 홀짝짝. 곱이 짝수인 걸 일단 어떻게 돼요? 세 개의 곱이 짝수니까 홀짝. 적어도 하나가 어인 거. 짝.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여러 개. 되게 많아요. 짝, 홀, 순서 떠나서 짝수 하나,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 짝수 두 개. 그리고 짝수 세 개. 짝수. 이거 어떻게 푸는 게 낫겠어요? 곱해가 반대 경우가 낫겠죠. 수. 뭘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규칙성이긴 한데 그래서 밑줄 하나 쳐봐요.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 여기까지만 밑줄 치시고 그 아래다가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어요. 전체에서 빼기 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외. 모두 홀수 세 자리 모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있다. 85번 하나씩 해줘서 그럼 원래는 이렇게 안 풀 거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어도 한 자리가 짝수, 두 자리가 짝수, 세 자리가 짝수 세 경우 나눠서 잘 찾아도 되죠. 그것도 나쁜 풀이 아니에요. 좋은 풀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야 되니까 세 문제 해봅시다. 76, 79, 89 여기 있는 맞풀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아주 쉽게 나. 우리 시우에 시골. 그러면서 틀리면 개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다 배운 거죠. 보배 법칙이 요거를 이제 배포하자. 순열과 조합은 고배 법칙 중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저기도 다 세지 않죠. 곱해서자. 그럼 사실 순열 조합을 이름 안 붙여도 다 고배 법칙으로 다시 풀 수 있죠. MP, MCN, MPEG, MPEG. 그거 기억난다. 한 10년 전일 거야. 10년 좀 더 됐나? 2010년 정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확통이랑 미분을 아예 안 배우던 한 5년 정도 기간의 세대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 교육과정 개정하고 나서 미분하고 확통을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대수만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때 가형 말고 나형이 그 당시 가나형. 그래서 미분 적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호 모르죠. 네, 다. 인테그랄 모르죠. 인테그랄. 이건 알아요? 지금 우리가 2단원에 세는데 이거 n 느낌표 알아요? 네. 딸이야. 저희가 이제 n 곱하기 이건 알아요? 저는 딸이야. 이게 n 팩토리얼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네. 알아요. 인테그랄. 인테그랄. 미분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세대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교수님들이 충격을 먹은 거야. 충격적. 수업을 나가는데 이거 모르잖아. 저희 형 교수님이 막 너희가 그 세대구나 저거 안 배운 세대 막 그러면서 최악의 세대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네 형 교수야? 아니 그 딱 아마 그때 맞을 거야. 2010년 초반 때 졸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이 형들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런 일화가 있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안 배우고 왔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읽어봐라 했더니 얘는 뭐 지렁인가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느낌표. 그거 되게 웃겼는데 물론 이제 약간 유머 썰이겠지만 실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느낌표도 알고. 근데 이제 금방 시정됐어요. 금방 문제 시정이 뭐냐면 고쳐졌다, 수정됐다. 시간 정신 줄 알았는데. 타임스톱? 제가 수업할 때 그런 단어 안 써야 되는데 그죠? 잘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 정말. 왜 저희 안 써야 돼요? 네?
그랬으면 안 돼요. 수업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미성년이니까 좀 쉬운 단어 쓰고 쉽게 설명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제가 독학원에 있다 보니까 중심. 그 말인지 정신. 잊어버렸어. 우리 그림. 일찬이가 그림. 일찬이가 중심. 오늘 답을 한번 물어볼게요. 1476 답은 다 푸셨죠? 네. 5번 나오시면 되고요. 많아 보인다 5번 하신 분 없죠? 이미 뇌가임. 많아 보인다고. 48의 제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1479번의 답은 21 나오고요. 오케이. 48 제곱 안 하고 48 2곱. 1385의 답은 81 나오네요. 이렇게 맞나요? 81. 135 나왔는데. 가운데 문제가 그나마 쉽고 셋 다 나머지 앞뒤로 문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76번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요거 어때? 맞추시면 맞추신 분 많으세요? 많더라고요. 항상 손 나와요. 자, 수지는 점 A에서 출발해서 이제 한국 그리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 이거 선택사항이 뭔지를 봐봐요. 그냥 단순히 지금은 경우의 수라는 게 없이 그리는 경우의 수니까 뭐 이걸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경우의 수 문제를 일단 바꾸려면 선택 가능한 대상이 뭔지 규정부터 해줘야 돼요, 얘는. 아까는 신발을 선택하고 하이를 이게 분명했잖아.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뭘 선택하는 거예요? 경로. 그렇죠, 경로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확신하는 건 바로 여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선택해야 되는 게 여기 9시 방향, 12시 방향, 3시 방향 중에 뭘 먼저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1, 2, 3을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 6개.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규칙성 있게 몇 곱하기 몇으로 돼요? 3이.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상태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 대상 영역을 선택하는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괜찮아요? 그럼 그 더 이어서 경로만 이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 더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얘가 여기를 만약에 1번을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릴 수 있는 경우에 생기는 거 맞아요? 이거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이걸 선택할 때마다 여기에서도 각각 몇 가지가 나와요? 2개씩. 2개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로 이렇게 떼었단 말이죠. 지금 저는 바로 고백업체 안 가요. 이걸 머릿속에 먼저 해놓고 그거를 규칙성이 있으면 고백업체이 엮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할 때 이것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안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계 방향과 아니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씩 있는 거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 곱하기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야 여기 영역을 우리가 그리는 총 경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든 뭐 순서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경우 중에 하나로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서 여기를 다시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얘랑 어때요? 다요. 전체 제곱. 제곱 곱하기 하지 마시고 제곱하셔야 돼. 똑같은 거. 연이어서 하는 거니까. 시행을 연이어서 하고 그리고 요 말도 잘 들어봐요. 연이어서 하고 동시에 여기 경로를 어떻게 택하든 여기 경로의 영향을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여기 규칙성과 여기 규칙은 독립적으로 따로 이루어지겠죠. 무슨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어요? 고백 법칙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시행을 두 번을 나눴다. 끝. 이거 틀리냐? 자, 그 다음에 79번 어때요? 문제 잘못 읽어서 틀렸어요. 요거는 풀까 말까 한번 피드백 받아볼게요. 풀어야 말아요. 해도 돼요. 하지 마요. 같이 풀어보세요. 문제 잘못 79번 읽었어요. 해볼게요. 1379 A 더하기 B 곱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있어요. 일단 전 이거 혹시 틀리셨다면 그리고 맞으신 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얘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대강적인 수용도가 떠야 돼요. 그럼 이거 항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론 정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항을 뜯어보면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게 뜨지 않을까요? 네. A, P, X 그죠? 그럼 결국 항을 도출한다는 건 여기 A, B 중에 몇 개를 선택하고 한 개, P, Q, R 중에 몇 개를 선택하고 한 개, X, Y, G 중에 몇 개를 선택하고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그 구성이 이렇다 이거예요. 여기서 A가 선택됐을 때 여기 뭐가 선택될 수 있어요? P, Q, R이 되고 이렇게 수용도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서 여기는 또 어떻게 연결돼요? X, Y, G. 그럼 이런 것만 대강 떠 있어도 문제 조건을 반영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저절로 도출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서 암기할 일은 없겠잖아요, 그죠? 예. 이 단어는 이해만 하면 다른 단어과 달리 딱 하나야. 그냥 직관적으로 그 수용도가 이해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돼. 쉬운 문제로 해보지. 자, 읽어볼게요. A도 포함한대. 그럼 A도 포함한다니까 이 수용도에서 B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A를 포함하고 P를 포함하지 않는데 P를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갑자기 여기가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럼 원래는 여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였던 전체에서 2가 몇으로 바뀌고 한 개로 바뀌고 여기가 세 개가 몇 개로 바뀌고 두 개로 바뀌고 여기 제한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제 다시 연결시켜봐. A를 무조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한다. 그럼 원래는 두 가지 선택 가능성에서 몇 가지 선택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결정된 거니까 경우에 좀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선택 안 하니까 선택 가능성 하나가 배제된 거고요. 네. 됐어요? 이해가? 됐죠? 맞았어요? 원래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81인데 이건 어때요? 모르겠어요. 요것도 해볼게요. 맞을 뻔했어요. 뭘 짝짝 맞으셨죠? 시간 없어서 뭘 짝짝 자, 뭐 별거 없어요. 시작하는 건 다 같아야 됩니다. 경우에 많다고 겁내지 마시고 뭘 짝짝 지름길은 잠깐만. 여러분들이 전체를 조망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항상 전체를 다 조망하셔야 돼요. 콜수 좋아하는 85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ABC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홀수가 되도록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대상은 4개를 더해서 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홀수가 최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해? 두 개가 아닌 세 개부터 한 개. A, B, C는 그건데 지금은 4개의 합이 홀수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식에서는 4개의 합이 홀수니까 물론 관련이 있긴 하죠. 근데 이걸 독립적으로 일단 먼저 4개의 합이 홀수라는 건 최대 홀수가 몇 개거나 한 개. 3개. 홀수가 4개면은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먼저 조망할 거는 이 네 군데를 제가 번호표를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홀수가 이제 몇 개가 되거나 3개. 그럼 홀수가 몇 개가 되거나 한 개. 이거 말고 없어요. 생각보다 없잖아. 뭘 짝짝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서 매칭만 시키면 돼. 생각보다 안 나오죠. 짝수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짝수가 A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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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일 때 뭐 이렇게 가면 됐죠. 네. 이해됐죠? 네. 근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얘가 만약에 짝수가 되는 순간 얘는 저절로 뭐가 되죠? 짝수. 그쵸? 얘가 짝이 되면 얘가 짝이 되죠? A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홀이 돼야 안 돼요? 네. 홀 3개 중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안에서 무조건 홀수 3개가 나오려면 요 3개가 홀수일 것밖에 없죠. 방금 얘기를 하자. 왜냐면 여기가 하나라도 짝이면 여기가 짝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버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머릿속에 수영도를 설계해놓고 저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 홀인 순간 저절로 뭐가 돼? 홀 그럼 제가 머릿속에 뭘 한 거예요? 원래는 얘만 홀인 경우, 얘만 홀인 경우, 얘만 홀인 경우, 얘만 홀인 경우를 한 건데 이게 다 안 된다는 걸 머릿속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있잖아.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럼 뭐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홀 하나. 홀 하나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홀 하나만 가능한 케이스가 어디 있죠? 홀 하나, 홀 짝짝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홀 하나만 들어가는 거. 홀짝 홀 하나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짝짝이랑 짝수랑 그럼 사실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 왜? 뭐도 해야 돼? 짝짝 홀짝도 하고 짝짝짝 홀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A, B, C가 요 딸랑 하나 되는 거는 이 아래쪽에서 다른 내용이지만 경우의 수는 어때? 같아요. 같아요. 결국 이 문제는 이 설계를 잡아놓고 여기 경우의 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네. A가 홀수인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짝수인 경우 세 네 가지. 가지. 얘는 저절로 짝수를 결정되죠? 네. 이렇게 돼요. 27 짝짝 곱하기 그래서 4. 80이 나와. 이 정도면은 한
그래도 조금 어려우신 거예요 오늘 한 것 중에서. 내용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80일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설계를 짜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데 이런 거 적으시는 분이 없으면 뭐 짝짝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의 특징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거야. 답에 너무 집중해. 플러스 안 바뀐다니까.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수학은. 결과는 이제 과정이 잘 되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장난치다가 답 나올 때 되면 그때 이제 의미 없어요. 특히 경우에 좀 더 그렇고. 아이고 좀 길어졌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자, 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7번까지 나간 걸로 하고요. 시험 봐요. 네, 2차 부동식 저번 시간 다 나갔으니까 오늘 한 7분의 부호 분리 제외하고